안녕 친구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만복인의 떡집을 읽고 재미와 감동을 느낀 부분을 한번 찾아봤었죠. 이야기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느낀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이야기를 더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듣는 독서처럼 쭉 읽어줄 거예요. 지금 오늘 할 거는 국어책은 아니고 국어활동책의 82쪽에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끼고 마지막에 이게 꽤 길거든요. 82쪽부터 몇 페이지까지 갔냐면 와 진짜 길죠. 100쪽을 넘어가네. 102쪽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는 이야기의 순서를 차례를 한번 맞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말의 행동을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것들을 한번 이어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면서 한번 귀로도 들으세요. 바위나리와 아기별. 글 마혜송. 그림 정유정.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간 흔적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넓고 넓은 모래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라서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 노래를 부를 새 한 마리는커녕 풀 한 포기조차 없었습니다. 희고 흰 모래 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쏴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바닷물이 찰싹찰싹 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고 고요한 바닷가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물 때문에 바닷가에 밀려온 주먹만한 한 감장돌 하나를 의지하고 조그만 그렇지만 예쁘고 깨끗한 풀 한 포기가 뾰족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풀이 점점 자라 두 잎이 되고 세 잎이 되더니 가지가 뻗고 가지에는 곱고 고운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또 흰 꽃도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꽃, 또 그 다음에는 파란 꽃, 자주꽃이 피어나 마침내 아름다운 오색꽃이 한박 피었습니다. 파란 바다와 흰 모래 벌판 사이에 피어난 이 오색꽃은 그 무엇과도 아름다움을 비길 수 없는 바위나리라는 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여쁜 꽃은 그 어느 나라의 무슨 꽃일까? 먼 남쪽 바닷가 감장돌 앞에 오색꽃 피어있는 바위나리지요. 바위나리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모래벌판과 바람결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닷가에 친구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를 귀여워해 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위나리는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에 해가 동력해서 불끈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져가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아,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졌구나. 바위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튿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력해서 불끈 솟아오르면 또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나리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위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웃음소리가 밤이면 남쪽 하늘에 맨 먼저 뜨는 아기별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기별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내가 가서 달래줘야겠다.
아기별은 별나라의 임금님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은 바위나리가 혼자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나리의 뒤로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바위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다 보니 아름다운 별님이 아니겠습니까? 바위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별님, 별님! 잠깐 동안만 달래주고 돌아가려던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보자 더 오래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 잊었습니다. 아기별과 바위나리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기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바위나리야. 나 얼른 가야 돼. 오늘 밤에 또 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아기별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위나리가 아기별의 옷깃을 꼭 붙들고 울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난 얼른 가야 해. 더 늦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밤에 꼭 다시 내려올게.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스르르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나리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아간 아기별도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별은 임금님에게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이렇게 밤마다 즐겁게 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지 찬바람이 불어와서 흰모래가 날리고 바닷물이 몰아치는 바람에 바위나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었고 바위나리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별은 추워하는 바위나리를 품 안에 꼭 안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를 짚어주기도 하면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바위나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별님, 어서 돌아가세요. 늦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꼭 와주세요. 네? 아기별은 퍼뜩 정신이 들고 보니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하늘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아기별은 어쩔 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다가 문지기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 뒤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까마득한 높은 성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밤마다 아기별이 어디에 갔다 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나가거라!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아기별은 무서워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겨우 임금님 앞을 물러나왔으나 병들어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바위나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위나리는 늦도록 아기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기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아기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나리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꽃은 시들고 몸은 말라갔습니다. 간신히 감장돌에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바위나리가 벼랑간 불어온 모진 바람에 그만 바다로 휙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기별은 날마다 바위나리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바닷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울고 싶었으나 임금님과 다른 별들이 들을까봐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솟아나오는 눈물만은 어찌할 수 없어 눈에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임금님의 눈에 거슬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요새 밤마다 울기 때문에 빛이 없다. 빛이 없는 별은 쓸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별을 하늘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아기별은 정신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별이 떨어진 곳은 오색꽃 바위나리가 바람에 날려 들어간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뒤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는 바닷가에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고 맑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아기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요 장면들 기억나죠? 우리 한번 이야기 차례대로 한번 번호를 매겨볼까요? 첫 번째는 지금 바위나리와 별이 함께 노는 장면이고요. 그쵸? 두 번째 뭐예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죠? 그렇지. 놀 친구가 없어서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기다리는 바위나리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 마지막 그림이랑 똑같네요. 해마다 바위나리 꽃이 피는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별님이 꿇어앉아 있죠? 맞아요. 임금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사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요 네 개 장면 중에서 어떤 게 첫 번째였나요? 그치. 친구를 기다리는 바위나리의 모습. 이게 첫 번째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별님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몇 번째? 이게 두 번째. 그치? 자, 그 다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밤마다 놀던 거를 누구한테 들켜? 임금님한테 들켜서 지금 임금님한테 꾸중을 듣는 장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특별히 내 마음속에 남았는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느낌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첫 번째 장면이라면 나는 첫 번째 장면. 친구를 기다리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를 기다리는 바위나리에 절실한 마음이 느껴졌다. 느껴진다. 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상상으로 헤아려 보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1, 2, 3, 4번 중에서 어떤 장면에 대해서 느낌을 써볼 수 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바위나리와 아기별이 지금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위나리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를 기워해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는 장면이야. 훌쩍훌쩍 울기도 했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슬픔, 화남, 두려움, 기쁨, 미안함. 어떤 마음? 그쵸. 슬프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이 장면 아시죠? 아기별이 임금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펄펄 떨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마음이 느껴질까요? 화나요? 두려워요? 기쁨? 미안함? 어떤 거? 그렇지. 임금님한테 꾸중 들면서 두려움이 들었겠죠. 자, 세 번째는 이 장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바위나리와 별님이 서로 재밌게 친구가 되어서 재밌게 놀고 있는 장면. 놀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쁘겠죠. 그쵸? 마지막 썩 나가거라! 임금님이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임금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난 거지. 자, 별님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임금님도 또 규칙을 지키지 않는 별님에게 화가 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어떤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바위나리와 아기별 이야기 잘 들으셨죠? 아름답지만 조금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여기에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